언덕. 그게 뭐냐면 별빛이 하늘에서 쫙 쏟아지는데 목동이 찾아갑니다. 목동이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큰 조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조개 안에 야고보의 유체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시게 되고 그 지금도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조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문장이 된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바로 베드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걸은 길을 따라서 베드로가 오면서 자 야곱이 갔다 온 데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몬세라까지 오게 되는데 몬세라에서 이 마을 까탈루냐에 성진한 이 마을에 누가한테 시켜서 성모상을 선물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서 선물할 때는 머리에는 금관을 몸에는 은 입혀서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을 최고의 보물이 되죠. 최고의 보물의 성모 마리아상을 선물로 받고 이 마을 최고의 성지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데 이날에 71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요. 어떻게 지식껏 들으셨잖아요. 7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이슬람의 침공. 예, 이슬람의 침공이 맞죠. 아랍에 들어오게 되면서 도대체 이 귀한 우리 마을에 이 성모 마리아상을 이대로 뒀다가는 파괴되면 큰일이다. 숨겨야 된다. 비밀은 많이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주 마을 최고 어르신 그 소수만 알고 동굴에다가 이 성모 마리아상을 숨기게 돼요. 숨겼는데 금방 물러갈 줄 알았던 이슬람이 오랜 시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숨겼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극단하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 전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을에 베드로가 주었다는 누가가 만들어 주었다는 베드로가 시켜 누가 만들어 줬다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다고 하는데 동굴에 숨겨놨다는데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천주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성모님과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직업을 개종하시면 돼요. 목동으로 항상 목동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갔던 파티마도 3명이 목동 앞에 나타나셨고 네? 산티아고 콤포스타도 거기 발견한 것도 목동이고 가는 곳마다 목동인데 요번에도 또다시 목동이 활약을 합니다. 네. 우리 가는 그 몬세라 절벽에 살던 어린아이가 양을 물러 나갔다 양이 절벽에서 미끄러져요. 그 굴러 떨어지니까 그 양을 구하겠다고 거기 위험한 길을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100년이 훨씬 넘게 흐른지라 몸은 다 은이 부식돼서 날아가고 머리에 금관만 승천하는데 몸이 검은색인 거예요. 나무 재질이 검은색이고 또 다른 사람 뭐 신자들이 너무 많은 촛불을 갖다 들이대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검어졌단 말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나무 재질 자체가 검은 재질을 띠고 있고 그 검은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믿을지는 어느 정도인데 그 성모상을 모시고 이 몬세라도 참 슬픈 역사를 가진 게 여러분들도 올라가면 이 절경 일단 가면 경치 우와 하실 텐데 그 경치와 그 꼭대기에 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호수가 올라온 땅이라는 건 호수가 올라온 땅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잘 부서지는 땅이에요. 잘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꼭대기에다 자꾸 얼마나 짓기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운송수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지어놓은 걸 711년에 이슬람이 와서 한번 때려부시고 겨우 다 지어놨더니 1800년에 나폴레옹이 와서 폭격맞고 또 무너져요. 아유 도저히 이제 저기다 못 지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심으로 안 된 게 어디냐. 1900년도 1800년도 여기 성지선포를 받아요. 성지선포를 받으면서 결국 성지선포를 받으면서 야 신앙심이 안 되는 게 어디냐. 저 위에 꼭대기에 져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 1900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또 가우디가 잠시 900년부터 2년간 그 성당을 짓는 건 아니고 뒤편에 소성당이 있어요. 조그만 소성당과 그 뒤편 그 공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1900년도에 다시 지면서 성모 마리아상님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 더 재밌는 전설은 처음 발견된 동굴에도 또 하나의 조그만 성당을 지었어요. 왜냐면 발견 당시에 이 성모 마리아상을 거기서 모시고 나오려는데 성모 마리아상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할 수 없다. 이건 또 하늘의 뜻이다 그래갖고 거기다 조그만 성당을 짓고 거기에 그냥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00년도에 완성을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저기 모시고 싶은데 하고 딱 다시 들었더니 들리더래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사이 다시 지금 완성된 성당으로 모시고 가서 지금 그 자리에 놔뒀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신앙심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 성당, 그 별명, 그 동물 이름은 성스러운 동물 산티아고예요. 입장료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더 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거를 거기 가기 위해서는요, 돈을 2번 써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열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열차는 여기 몬세라까지만 가고요. 동굴 가기 위해선 조그만 미니 열차가 또 있어요. 또 갈아타야 돼. 새로 돈 내고. 그리고 그걸 타고 가서 걸어가야 되지. 그 동굴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돈을 또 달래. 예, 돈을 잘 벌어요, 참. 근데 여기 몬세라에서는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양심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단 1분만 들어가도 관광버스에 한해서입니다. 이 관광 투어버스는 그쪽에 잠시 1분만 정차해도 주차료 50유로예요. 돈은 받아먹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관광객이 한해서예요.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네. 네, 경찰. 자, 안전벨트를 하셨죠? 네. 여기는 본인한테 직접 받고 기사님한테 2번 받습니다. 경찰들 저 카드기 들고 있잖아요. 손에 속도기 카드기 다 들고 있어요. 신용카드로도 다 받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은 잘 받아요 얘네들이. 돈 주기 전에는 안 보냅니다 버스를. 우리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못 받는 거 알잖아요. 누가 줘도 옆에서 주든 누가 꺼주든 누가 줄 줄 알고 안 보내줘요 버스를. 화공약품 냄새가 나요. 제가 실제로 걸려봐서 잘 알죠. 저도 벌금 한번 내보고, 그때 우리 기사님 그때 일본 저거 타코메타 일본 어긴 거 있어서 1600유로 맞고 반으로 할인해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 처음에 200유로의 벌금을 맞았는데 지금 낸다면 100유로로 할인해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안 좋아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긴 했는데 어쨌든 100유로 낸 적 있고요. 저도 기사님이 옛날에 저랑 했던 기사님 중 한 명이 800유로의 벌금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1600을 맞고 바로 또 800유로 할인 뭐 해줬는데, 어쨌든 기사님 울고 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도 한참 자기는 못 간다고, 돈 없다고 잡아가라 그러고. 기억이 악몽입니다. 악몽 저한테는. 일본 같은 여기는 융통성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노모가 계시고 뭐 이런 게 아예 안 먹혀요. 그냥 딱 그럼 일본 끝이에요. 그냥 그게 가장 저렴한 벌금이었대요. 1600유로가 맥시멈 5000유로까지 받는데요. 그래서 뭐 1600유로면 싸게 맞은 거니까 뭐 무조건 내라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기사님들도 얼마 못 버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휴게소 시간이라든가 우리 바쁜데 왜 30분이나 휴게소 쉬어서 뭐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법이니까. 네. 법이니까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1분만 늦어도 돈 내는. 1분 늦어서 돈 내는 게 아니라 운행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버스 운행 시간이. 하루에 기사는 11시간을 자야 되며, 그러니까 버스가 아침에 엔진 켜고 달리기 시작하면 12시간이면 꺼줘야 돼요. 그리고 기사는 11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2시간 넘어서 13시간 달릴 경우 기사가 중간에 3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어야 돼요. 법을 이 공부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총 4시간 40분 운행, 4시간 40분 운행에 15분 30분, 처음에 15분 쉬고 두 번째 30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바쁜 일정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사실 2번이에요 9시간 운행을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여기 기사님이 자기 카드를 딱 넣어야지 저기 운행이 돼요. 그래서 카드를 넣고 자기 카드예요. 그래서 저기 숫자가 써지고 다 써지고 그 카드에서 기록지 딱 누르면 3달치의 기록이 쫙 뽑혀요. 뭐 영수증 같이 이렇게 조그만 걸로 뽑히는데 걔네들은 이거 쫙 볼 줄 아니까 쫙 보면서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몇 시에 문 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본적으로 보는 법이 있나봐요. 쫙 해서 1분 걸린 거 딱 틀린 거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을 늦게 간 게 아니라 14분만 쉬고 달린 거죠.
일부러 그랬겠어요. 실수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나 본데 어쨌든 기사 실수죠 그것도. 그래서 그때 벌금을 맞은 거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다 이 유럽 전체의 법이니까 EU 국가의 전체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더 그랬죠. 그때 또 하필 스페인 기사가 포르투갈에 갔을 때 걸려서 더 와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저거 뽑아라 이거 뽑아라 해봤던 거예요. 마침 찬스가 잡혔으니까. 포르투갈 기사들도 여기 와서는 뭐 하나 조금만 걸리면 일단 타서 막 다 뒤져보고 뽑아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깡 좋은 기사는 가끔 이제 여름에 휴가철에 기사님들 휴가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기사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또 법적으로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야 돼. 며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계속해도 돼? 그랬더니 나는 목숨을 걸어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 카드 들고 와서 꼽았다. 이거 걸리면 걔도 죽고 나도 죽는 거래요. 면허 취소래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목숨 걸고 꼭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오늘 회사에서 협박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카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있는데 이제 모로코 같은 데 갔을 때는 이제 다른 기사 카드 꼭 하더라고요. 기사들이. 왜냐면 오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다큐멘터가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참 스케줄을 굉장히 계산을 해서 그 시간, 내일 출발 시간 이런 걸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손님들은 입장에선 솔직히 여름에 힘든 이유는요, 해가 충천인데 자꾸 호텔 가재 그러고 그렇잖아요. 해가 충천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호텔 가니까 아쉽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저희는 몬세라스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나고, 그래서 사실 열차와 이 케이블카도 사실은 옛날에 길이 하도 봉쇄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니까 암염이 잘.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열차와 케이블카를.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꼬불꼬불 산길 올라가는 것보다는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라갈 때는 열차를,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겠습니다. 꿀상 쉬고 싶다는 분들 오늘 여기에요.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죠. 갔다 내려오시면서 여러분들 사진을 다 찍으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니아카 쫙, 내가 일단 열차에서 내려서 꿀 파는 데를 저기 있다고 알려주면 돼요. 그럼 사진 찍고 내려와서 각자 알아서 가서 꿀이나 뭐 치즈 같은 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무게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방의 무게는 23kg입니다. 또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사시고, 왜냐면 거기가 유명해요. 옛날부터. 스페인에서 꿀이 유명한 지역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시면 좋다 그러는 게, 옛날부터 거기 몬세라 수도사들이 만들어 팔던 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사들이 만들어 팔진 않지만 그 전통을 마을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살면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맛보시고 사실 분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약속 시간까지 벤치, 우리가 정해진 약속 시간까지 딱 맞춰 오셔야 돼요. 오시면 바로 옆으로 내려가서 케이블카 타고 슝 해서 또 바르셀로나에 가서 점심은 바르셀로나 바로 그 지중해가 옆에 쫙 해변이 펼쳐진 곳 옆에 식당에서 저희가 밥을 먹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시간 해변가 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지중해 해변을 아주 짧게, 많이 못 드려요. 아주 짧게. 오늘은 일단은 뭐 보기는 좋을 거예요. 막 젊은 애들 나와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의 눈을 화려하게 해드릴 겁니다. 날씨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햇볕 쨍쨍해야 우리가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점심 빠에야,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빠에야로 드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딱 가면 샐러드, 가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큰일 났네. 자꾸 기억력 맨날 가는데 될 거는 2명이 하나 아니면 4인에 하나로 나와요. 이렇게 덜어먹게 또 2명이 하나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 샐러드 덜어 드시고 빵 드시고 그러고 있으면 빠에야를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빠에야 양을 상당히 많이 줘요. 넉넉하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주는데 앉자마자 출출하시니까 샐러드에 빵을 다 드시고 빠에야가 나오니까 배불러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빠에야를 드시면서 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적당히 드시면서 빠에야가 나온 다음에 시간 맞춰놓을게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빠에야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몬세라 출발하면서 가이드한테 연락해서 시간 맞춰, 우리 딱 도착할 시간 맞춰서 조리 시간 딱 맞추도록 제가 연락을 해놓을게요. 그래갖고
도착하시면 바로 전화해서 오늘 점심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성가족 성당, 구엘파크부터 그러죠. 오늘 구엘파크, 구엘공원, 그 다음에 성가족 성당, 그리고 차창으로 까사바티오 까사밀라 집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내려서 람블라스 거리 사진 찍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 호텔 가서 푹 쉬는 걸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게 될 겁니다. 까사바티오는요, 그 산 조르디 기사의 전설 들으셨죠? 너무 뻔한 전설이에요. 공주님이 제비뽑기를 잘못해서 용왕에게 머리를 여는 순간 산 조르디 기사가 탁탁 해서 용을 푹 찌르고 용이 쭈글쭈글 우리 그때 가서 본 게 꼭 악어처럼 생겼다 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 악어가 더 쪼그러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도마뱀이 됐어요. 그 도마뱀의 이름은 셀러맨더요. 구엘공원에 가시면 분수대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놓은 그 분수를 보시게 될 텐데, 그 분수의 이름이, 도마뱀 분수의 이름이 셀러맨더인데 용이 쪼그라들어서 된 거예요. 피를 쭉 흘리고. 그래서 어찌됐건 쪼그라들었어도 용은 용, 잡기를 물러치라고 마을 입구에 딱 해놓은 겁니다. 양쪽에 집이 있는데 헨델과 그레텔 집을, 그 당시에 동화에 빠져서 또 동화 집을 지어놓고, 저 이쁜 집은 뭐야? 경비실과 분양안내소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채 분양된 집은 그 세계에서 제일 긴 벤치였다는, 게 꾸불꾸불한 벤치 위에서 뒤를 돌아 쫙 위를 보면, 여기가 경비실 쪽 이쪽이라면 뒤를 돌아 쫙 위를 보면 외롭게 한 채의 집이 있어요. 지금도 그건 개인 소유예요. 유일하게 분양된 집. 그거의 가격은 따질 수가 없죠. 대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나라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그 슬픔이 있죠. 통제가 되니까요, 저녁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집이 지금 거기 위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양됐고요. 개인 소유예요, 지금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공원 옆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 파도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집,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나와요. 구혜시 저택이었어요. 뭐 집을 줬어요. 기증하면서 그 집도 기증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구례시가 바르사나에. 그 중에 한 채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줘갖고 초등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렇게 돌아서 해서 우리가 다 보시고 구혜공원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혜공원은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얼마나 이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졌냐면, 이 자기 후원자가, 이거 구혜공원 질 때도 후원자가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혜시의 재무 담당은 가우디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 돈을 펑펑 갖다 쓰는 일. 그래서 아주 돈 낭비를 얼마하게 합니다. 그럼 구혜씨한테 일러요. 그 구혜씨가 얼만데 가져와봐. 그래서 얼마 쓰지도 않았구만, 마음대로 밀어줘, 이런 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시멘트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멘트를 갖다 바르면 되지, 굳이 인공 시멘트를 아닌 천연 시멘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발라요. 그래서 지금도 복구를 하려면 천연 시멘트를 만들어서 발라야 됩니다, 구혜공원에. 그래서 굉장히 값이 높고, 지금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어치지만, 그리고 책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을 사랑한 가우디, 건축 자재가 버려지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 조각들을 모아서, 폐타일로 버려지는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 기법을 발휘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법을 트렌카디스 기법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뻥이에요. 깍쟁이였대요. 돈을 아끼려고. 물론 자기 위해서 옷 한 번 안 사면 입던 사람이지만, 돈이 저 짓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친구 타일 공장 했더니 요만하게 버려지는 타일들이 너무, 타일이 좀만 깨져도 그건 쓸 수가 없는 타일이잖아요. 그 폐타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다 갖다가 그거를 삼각형 구도로 해서 모자이크로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요만큼은 그 폐타일들이 모자르더래요. 그래서 주문해서 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일화가 전해지는 게 이거예요. 뭐 가우디 씨가 내 타일 공장에다 타일을 주문했어, 그러고 곱게 싸서 들고 갔더니 받자마자 땅에다 던져갖고 깨부시더래요. 그런 일화를 남겨놨던, 그래서 바로 트렌카디스 가서 보시고, 오늘 앉아보시고, 거기 벤치에도 앉아보시고, 그 당시에 수많은 인부들을 앉혀서 얼마나 허리가 편한지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벤치니까 여러분들 직접 앉아보시고, 야, 무려 100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앉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도. 자, 이 얘기할까? 지금 숫자가 내가 되게 약한데 옛날에 가이드 할 때는 되게 편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지역의 숫자를 다 외우겠어요, 사실. 못 외우거든요. 우리도 컨닝 페이퍼 준비해놓고 말하기 전에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용은 알지만. 근데 얘기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하다가 기억 안 나면 1712년 이렇게 했어요. 그게 됐죠. 지금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손님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틀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저걸 꺼내야 되나, 검색을 지금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편안하게 숫자는 가능한 저한테 물어봐 주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간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이 안 돼요. 옛날보다 확 떨어져서. 예, 저희도 점점 이해력은 높아지는데 기억력은 짧아지고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왔으니까 딱 그거 숫자 하나만 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1492년. 여기가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완벽하게 기독교 국가 승리한 해가 이사벨 여왕이 통일한 해가 바로 1492년이고 바로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이 만나서 바로 2월달에 만나서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가 1492년.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1492년. 그래서 모든 행사가 바로 세계 올림픽 1992년 그런 식으로 다 거의 1992년 이래서 이렇게 이 나라의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92년을 기념하다 보니까 많은 그걸 기념으로 하는 행사가 100주년, 200주년, 500주년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차 타고 잠잘 시간도 별로 없는데 오늘 체력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주무세요. 한숨 쉬시면서 휴게소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예.